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모의고사 성적표에 A구역은 표준 편차도 나오고 전국 석차도 나오고 학교 석차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전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역별로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국어에서는 화법이 좋으냐 아니면 뭐 작문이 좋으냐 아니면 문법이 좋으냐 독서가 좋으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각 과목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C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비교적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도 내가 틀렸어. 그런 문제를 한번 보시고서 내가 문제에서 왜 틀렸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리를 할 때는 C 영역을 보고서 오답 노트 정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총점으로다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전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한 4,000등 안에 들었다. 의대 갈 수 있겠네. 전국에서 한 5,000등 안에 들었다. 내가 서울대 갈 수 있겠네. 한 12,000등 정도 왔다. 연고대 중하위권과까지는 내가 학교 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느 정도 총점으로 전국 위치를 알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역이다. D구역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역은요, A, B, C가 나오는데 A는 난이도가 약한 거예요. 80% 이상 맞추는 거를 갖다가 A급 문제라고 하고, E급 문제는 20% 이하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E급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A구역서부터 E구역을 갖다가 꼼꼼히 한자 한자 전부 좀 봐가면서 강점과 약점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다음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수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적표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이게 이제 2028년 수능 성적표를 평가원에서 이렇게 견본을 제시한 건데요. 인적사항이 적혀 있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있습니다.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이거는 뭐 표준 점수 100분위를 산출하지 않고 등급만 산출한 절대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이렇게 산출되겠습니다. 우선 그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라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80점 나왔으면은 이 평균 점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평균 점수가 좋고,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면은 평균 점수가 이제 낮은 이런 석차 개념이 포함된. 그래서 이제 국어고 수학은 평균을 갖다 100점으로 하고 탐구는 50점으로 이렇게 이제 보정이 된 거죠. 표준 편차가 작은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가 좋아지고 집단 평균이 낮을수록 표준 점수가 더 커지겠죠. 대학 입시에서는 표준 점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데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표준 점수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아요. 표준 점수를 이용하지 않고 등급을 가지고서 뽑아요. 2단계에서는 교과평가와 100분위를 가지고서 또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2028년서부터 표준 점수 1, 2점 차이 나는 게 과연 실력 차이겠냐라고 생각해서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숫자가 100보다 크면 평균보다 높은 거고 100보다 네. 작으면 평균보다 성적이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자리를 맞은 학생은 수도권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인데 100분위는 응시자 중에서 나보다 낮은 점수 받은 수험생들의 100분위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과목에서 내가 100분위를 갖다 98을 받았어요. 98을 받았으면은 나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은 2%니까 대략 8,000명이 있고, 나보다 점수가 낮은 수험생들은 한 98%니까 39만 2천 명이 있으니까 내가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정시 2단계에서 이제 100분위를 보는데 이 수능 점수 가지고서 변별하지 않겠다 서울대가. 100분위를 쓰게 되면 표준 점수가 100분위 100일 때 맞은 표준 점수가 있는데, 예. 근데 100분위 100 안에 표준 점수가 140점도 예. 100분위가 100이고, 예. 138점도 100분위가 100이고, 예. 135점도 100분위가 100이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표준 점수가 같은 100분위 안에 예, 있거든요. 예, 틀릴 여유가 있다. 예. 네, 서울대가 주장하는 게 늘 그 부분입니다. 예. 다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틀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릴 여유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를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론적으로요. 아주 뭐 최우수한 의대급 수험생들 성적표 분석과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한 5개 정도 추려놨는데요. 일단 어떤 시험이든 1문제 이상 실수하면 큰일이거든요. 수능에서. 합격선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1점 가지고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해서 실수를 굉장히 줄여야만이 의대급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를 아는 것을 갖다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적과 직결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통해서 내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 분석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의대 입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꾸준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의대 입시가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적표 분석을 통해서 1점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성적표를 분석하게 되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걸 틀리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묘하게 이 성적표를 분석해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좀 안정적이고 가능성이 좀 생기는 듯하고 좋은 정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성적표 분석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점수에 너무 노예가 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의대 갈 정도 점수가 된다 같으면은 최소한 1등급 정도는 받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세특도 1등급 세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점수라는 숫자가 세특 내용을 결정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100점 맞은 학생보다 90점 맞은 B 학생이 훨씬 더 유능하고 역량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이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뽑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학교에서 평가 기준을 잘못 세우셔서 성적이 역전된 걸 대학이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세특이라는 게 학생 참여 수업이나 수행 과정을 보고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참여 수업에 대한 성적과 수행 과제에 대한 수행 평가 성적이 합쳐서 결국은 전체의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점수가 높고 점수가 높은 학생은 세특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지 선생님이 이 점수에 따라서 세특을 그냥 써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수행평가와 학생 참여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재 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좋은 것은 암기 위주 학습으로 점수만 좋은 것은 30년 전에도 이미 부정됐던 얘기거든요. 21세기에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